자, 반갑습니다. 전 영어교육의 인생일관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릴릭스 그래머 베이직 복습 강의 제19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평서문, 특히나 수로 동사의 그 형태 중심으로 좀 자세히 정리해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비로소 의문문에 들어갔죠. 그 중에서도 응답형 의문문의 대표적인 4가지 구조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그 응답형 의문문의 그 4가지 구조에 대해서 복습을 할 건데,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응답형 의문문의 그 4가지 구조를 조금 더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좀 자세하지만 그래서 디테일한 어떤 그 문법 사항들을 어느 정도는 꼼꼼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4가지 구조를 간단히 본 뒤 문장을 보고서 한번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포인트 0, be, have도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적혀있다시피 비동사, have 동사, 그리고 두 동사는요, 그쵸, 조동사로도 그리고 본동사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장에서 be, have to라는 동사가 보이면 얘가 조동사인지 본동사인지 우선은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비동사부터 먼저 보면은, 그쵸, 어떤 때 이 비동사가 조동사이더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전 시간에 평서문, 즉 수로동사의 그 형태를 다루면서 봤는데 단 2가지 경우가 있죠. 뭡니까? 그쵸, be, ing라고 부르는 즉 진행형이죠. be, 그 진행형에서 쓰이는 이 비동사는 바로 조동사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BPP도 배웠죠. 이 BPP 뭡니까? 수동형 또는 수동태라고 불렀을 때 여기에서 쓰이는 이 비동사도 역시나, 그쵸, 조동사다, 챙겨가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이 비동사가 본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그죠? 본동사로 쓰일 때 어떤 때 본동사더냐 라고 제가 물어보면서, 그쵸,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비동사는 싹 다 본동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am, is, was, were 라고 했을 때 얘 뜻이 뭔데? 즉 해석을 이다 또는 하다라고 해석하는 이 형식 대표적인 비동사 있죠? 맞나요? 예. 바로 이 동사가 바로 우리는 본동사, 비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의문문, 뭐라고요? 의문문에 들어가서는 조동사든 본동사든 간에 일단은 저는 비동사로 통일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의문문을 만들 때 있죠? 그때는 조동사 be, 본동사 be를 다 포함하는 일반적인 그 비동사 다 얘기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동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동사인 비동사와 본동사인 비동사를 통칭한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다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have 동사와 두 동사가 있는데 역시나 얘들도, 그쵸, 조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또요, 본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더라 라는 것인데, 일단은 여기서 have가 조동사로 쓰인다는 것은, 그쵸, 완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have pp라고 앞서서 정리했던 거 있죠? 즉 여기에서 이 have가 바로 조동사 have고요. 뒤따르는 이 pp가 본동사가 된다는 것이죠. 맞나요? 물론 have pp도 있겠지만 has pp, had pp 다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두 동사가 조동사인 경우가 있나? 있죠. 뭡니까? 흔히 우리가 부정문, 기억나십니까? 부정문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 don't. 됐죠? don't 다음에 동사 쓰는 거 알죠? 맞나요? 이때 이 don't 있죠? don't라고 얘기할 때 이 not과 함께 붙여 쓰는 이 do라는 동사가 바로 조동사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본동사로 쓰이는 have와 do는 뭔데요? 그치? 즉 여러분들 가지다 뜻 있죠? 즉 뭐냐면 이 have를 우리가 어떤 문장에서는 가지다라고 의미를 해석을 할 거잖아. 아시겠죠? 이때 have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치, 본동사 have다 라는 것이고, 자, 다음에 또 뭡니까? do, 뜻은요, 제가 좀 강조를 드리자면은 행하다 정도로 해석했던 그거 있잖아요. 즉 뜻이 살아있는 그 동사를 우리는 본동사 do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행하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약간의 용어 구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본동사 have도 있죠? 얘 둘이를 묶어가지고 저는 일반 동사를 부를 거예요. 무슨 동사요? 일반 동사입니다. 다시 우리가 비동사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때 비동사는 조동사와 본동사를 합쳐둔 통칭 그 비동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때 일반 동사는 have와 do를 포함한다. 즉 뜻을 갖고 있는 have와 do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조동사 have는 즉 완료해서 쓰는 그 have를 말하는 것이며,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조동사 do는요, 그치, 우리가 부정문에서 이렇게 not과 함께 붙여 쓰는 do를 말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포인트 1으로 바로 넘어갔죠. 뭡니까? 그치, 의문문, 즉 응답형 의문문 구조 4가지 구조를 정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응답형 의문문의 개념이 뭐냐면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을 말한다 라는 것이죠. 맞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구조 뭡니까? 그치, 통칭그 비동사 있죠? 그러니까 조동사이든 본동사이든 상관없이 여튼 비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꿔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문장 내에 비동사가 있다면 이렇게 비동사, 주어, 어순으로 쓴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have 주어 pp. 이게 뭡니까? 그치, 이때 have는 뭐냐면 조동사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주어가 보이잖아. 애초에 여기서 이 주어와 have의 위치를 딱 바꾸어 보는 순간 그치, 완료형이 보이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다시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이때 have는 본동사 have, 다시 말하면 일반 동사 have가 아닌 거야. 조동사 have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수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꼭 좀 챙겨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조동사. 이때 조동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an, may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죠. 그랬을 때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원래 조동사형이라는 것은 can 뭐 이렇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can을 쓰고 나서 동사 원형을 쓰는 구조잖아. 얘를 의문문으로 어떻게 바꾼다? 그치? 주어와 조동사의 위치를 바꿔 쓴다. 이것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몇 번이었다? 4번이었다는 것이죠. 자, 잘 봐봐. 여기에서 이 동사 있죠? 동사 원형의 동사. 이 동사가 바로 뭐냐면 일반 동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동사 두 가지 있었지. 그치? 뭔데요? have와 do. 됐죠? 즉, 본동사로 쓰이는 어느 정도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 그 have와 do 있죠? 얘들은 일반 동사로서 그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앞서서 do, does, did를 첨가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결국 그 형태에 따라서 응답형 의문문은 총 몇 가지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언어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문장에 비동사가 보인다면 앞서 있는 주어와 위치를 바꾼다. 그것이 의문문 되셨죠?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문장에 완료형을 알리는 즉 have pp가 보인다면은 이 have, 조동사 have와 주어의 위치를 바꾸어 적어라. 되었습니까? 자,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어떤 문장에 can, may와 같은 조동사가 보인다면 역시 주어와 위치를 바꾸어 적어라. 됐죠? 자, 다음에 네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뭡니까? 어떤 문장에 비동사도 안 보이고 조동사 have도 안 보이고 여타의 조동사가 하나도 안 보일 때는 그치, 주어 앞에다가 do나 does나 did를 수와 시제, 인칭에 맞게 알맞게 적어 넣어라. 아시겠습니까? 자, 이 일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문장을 좀 보면서 분석도 해보고 해석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체크 포인트 1입니다. 1번 Was he playing or play in the park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답은요. 볼 것도 없이 그치, playing 올 수가 없죠. 맞나요?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봐봐. 이거 원래 평서문 어순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he was가 되는 거 맞죠? 됐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was가 조동사인 거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왜 얘가 조동사인데? ing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진행이네라는 판단이 되셔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was가 동사잖아. 거기 뒤에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play라는 동사 원형을 적는 건 좀 어색하다는 것이죠. 동사를 함께 적으면 안 되잖아. 이런 규칙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거 뭡니까? 그치? be, 진행형이란 그 규칙이 있잖아. 그쵸? 그 형태가 있죠? 그 형태에 따라서 ing를 집어넣는 게 맞죠?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연주하고 있었니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In the park. 어디에서? 공원에서. 다시 한 번 더 해서 그는 공원에서 연주하고 있었어 정도가 됩니다. 물론 in the park는 수식어가 되겠죠. 자, 다음에 more 문장입니다. Am I pessimistic? 자, 원래는 뭐였습니까? 평소문. I am pessimistic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pessimistic은 비관적인 정도의 뜻이에요. 또는 부정적인. 넌 안 될 거야. 난 안 될 거야. 이런 말들. 많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여튼 내가 비관적이라고 정도의 의미입니다. 다시 여기서 이 비동사는 앞서 있는 즉 위에 있는 이 비동사는 다르죠? 어떤 식으로 다르냐? 그치, 얘는 조동사 비동사고 진행형이니까 그지? 밑에 있는 이 비동사는 그치, 본동사 비동사죠. 즉 이다 또는 하다라고 해석하는 즉 이 형식을 쓰이는 그 비동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도 역시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 쓰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있는 pessimistic은 역시 주격보가 되겠죠. 다음에 absolutely not이 나왔는데 이것은 절대 아니지 정도의 뜻입니다. 내가 비관적이라고? 아니 절대 아닌 걸 정도로 자기의 어떤 그 의문, 자문에 관해서 자답하는 것이죠.
되었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밑에 거요. Are you good at learning phrases?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are you good 나왔죠? 역시 이 비동사는 본동사입니다. 본동사. 됐죠? 원래 이게 있잖아요. 여기 적어놨나? 오케이, 여기. good at ing라고 얘기를 하면은 ing 하는데 능숙한 정도의 뜻이거든요. 뭐 하는데? running races 뭡니까? 계주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편의상은. 그래서 계주를 뛰는데 너는 능숙하니 재능이 있어? 너 뛰는 거 잘해? 정도의 의미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요소는 이거였죠. 평소문에서는 you are good 이렇게 맞춰주는 게 아니겠냐고.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주어, 비동사, 그치, 주격보가 된다. 챙겨가 주시면 되고, 자,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는 at은 전치사죠.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그치, ing를 출발하는 동명사 목적어다. 챙겨가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비동사가 있을 거고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꾸어 쓴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거요. 체크 포인트 2죠. 자, 이제 2번 잘 보세요. have가 지금 문두에 나와 있죠. 그리고 눈이 빨리 뒤로 갔다 오셔야지. 뭐가 보이는데? 물음표 뭡니까? 의문문이죠.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아, 이때 have가 조동사구나 판단을 해주시면서 무조건 have pp가 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이냐? 완료형으로 적혀야 된다고. 그렇게 보면은 이거 안 되지. 이거는. 이거 되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have 주어 pp입니다. 자, 해석 어떻게 합니까? 했다 지금도 그렇단데 했니 그리고 지금도 그러니 이 정도로 해석할 거잖아.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당신은 가본 적이 있어 또는 갔니 정도의 뜻입니다. 누구에게? 네, 의사에게. 다시 너는 갔니 또는 가본 적이 있어? 누구한테요? 의사에게 최근에 가본 적이 있어? 의역하자면 어떤 얘기입니까? 너 의사 찾아갔어? 너 의사한테 진찰 받았어? 정도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너는 최근에 진찰 받으러 갔니? 정도로 물어보는 것이죠. 자, 다음에 3번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 have가 맞냐, has가 맞냐 물어보고 있죠. 역시나 의문문이긴 하죠. 위에 있는 2번과 동일한 구조의 의문문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정답은요. has가 되겠죠. 선생님, 왜 has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일치 법칙 다룰 때 잠깐 또 얘기를 자세히 할 건데 여기에서는 일단 여기를 좀 바라봐 주셔야 돼요. 즉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have를 쓰거나 has를 쓰거냐가 정해지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따져야 되냐? 수를 따지셔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한번 적어 두십시오. 주어가 뭐일 때요? 단수일 때는 그쵸, has를 쓰고 그런 다음에 얘가 복수일 때는 주어가 복수일 때는 have를 쓴다. 그냥 이 정도의 원칙이에요. 이거 말고 뭐 예외도 있고 한데 그냥 이 정도는 간단히 정리를 하자고. 자, 여기서 단수 복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단수는 그치 하나 또는 한 명, 복수는요 2개 또는 2명. 아시겠죠? 둘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Anna라는 건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has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Has Anna returned from her trip yet?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 yet이라는 건 아직이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편의상은 여기에서 여기 아직 아닌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주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되냐? 야, 애나는 아직 그녀의 여행으로부터 안 돌아왔지 정도로 읽어주신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얘 아직 안 돌아왔지? 이해되시죠? 약간 그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more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ad you seen Franklin before you met him?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had you seen 보입니까? 자, 여기서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 했니? 즉, 과거 완료는 해석을 했었다, 더 전에 그랬다 정도의 해석이잖아. 자, 이거 의문문으로 바꾸면요. 너 더 전에 해본 적 있어? 또는 한 적 있니? 또는 해봤니? 이 정도의 해석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너는 프랭클린을 더 전에 본 적 있어? 가 되겠죠. 근데 뭐 전에? 자, 여기서는 접속사죠. 그 뒤에 주어, 타동사, 목적 나왔죠. 당신이 그를 만나기 전에.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너가 프랭클린을 만나기 전에 그것보다 더 전에 있잖아. 그때 프랭클린은 너는 본 적 있어? 정도의 의미입니다. 되셨죠?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보면 완료형을 알리는 have의 경우에만 주어와 위치를 바꾸어 쓴다. 어디까지나 이때 have는 조동사입니다. 아시겠죠? 본동사 have는 즉 일반 동사 have는 앞에 do, does, did를 첨가한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거요. 4번 am 또는 should 그 둘 중에 뭐가 맞냐 물어보고 있죠. 자, 볼 것도 없이 I practice 나온 순간 정답은 should죠. 아시겠죠? 누구는 안 되니? am은 안 되지. 됐죠? 선생님 왜 안 됩니까? 이거 왜 안 되는지 좀 더 꼼꼼하게 말씀드릴게. 만약에 am이라는 거 여기서 이 비동사가 조동사라면 뒤따라서 주어 다음에 ing 나오거나 pp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이거 이해되지?
아시겠죠? 자, 다음에 만약에 이 am이라는 게 만약에 본동사의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주격 보호로서 명사나 형용사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좀 어려운데 괜찮으십니까? 되셨죠? 저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이 practice 뭔데? 동사잖아. 동사가 나올 건덕지가 없다고요. 만약에 동사가 나온다 손 치더라도, 즉 본동사가 나온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쵸? 비동사 am은 올 수가 없네라고 하셔야지. 그럼 누가 맞습니까? 그치, should가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 뜻을 가진 조동사라고 얘기하잖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조동사는요, 뒤따라서 동사 원형을 이끌죠. 그랬을 때 앞서서 있는 주어와 조동사의 위치를 바꾸면 지금 이 어순이 되겠네. 이해되시죠? 자, 해석은요. Should I practice? 내가 연습해야 하나? 됐죠? On, 뭐에 관해서? The piano every day 정도가 되겠죠? 자,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보면 내가 매일매일 피아노 연습을 해야 하나 정도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practice on은 목적어를 연습하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은 얘를 하나의 타동사로 봐주셔도 뭐 무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다음에 뭘 먼저 한번 보면 Would you like to go to an art gallery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평소문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you would가 보이죠. 되나요? 이렇게 평소문으로 한번 바꿔보고 우리가 의미를 한번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would like to를 좀 봐주셔야 돼. 뜻은요. to 동사 원형 하기를 원하다. 뭐라고요? to 동사 원형 하기를 원하다. 그러면 가기를 원하다 정도의 해석이잖아. 자, 이런 해석을 우리는 의문문으로 한번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기를 원하니 누구는? 그치, 주어는 유죠. 너는 가기를 원하니 예술 갤러리에. 됐죠? 뭐 여기서는 예술 전시회, 미술 전시회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너는 미술 전시회에 가는 것을 원하니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여기에서 이 would도 will이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will 주어 동사원형 또는 would 주어 동사원형 이 정도로 우리가 적어주셔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조동사, 여기에서 조동사는 여기 남은 should, would, can, may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조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주어와 조동사의 위치를 바꿔 쓴다. 예,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요. 5번입니다. 보이십니까? 뭐가? 요거. 얘가 왜 뒤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약간 문제를 좀 쉽게 냈어요. 원래 살짝 헷갈리게 내려면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물어본 게 맞거든. had you가 맞냐? 또는 did you가 맞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여튼 이때 have 뜻 뭔지 아시겠습니까? 가지다. 본동사입니다. 즉 일반 동사라고요. 일반 동사를 쓴 경우에는 그에 앞서서 그쵸 조동사 do, does, did를 첨가한다라는 거잖아. 되었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시제를 물어보고 있죠. 볼 것도 없이 yesterday 보이니까 답은 did가 맞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뭡니까? Did you have, 너는 가졌니? 과거에 가졌니? A fight. 싸움을 가졌다는 것은 의역하면 너 싸웠니? 정도의 뜻입니다. with. 전치사죠. 누구누구와 Martha가 나왔죠. 너 마사랑 싸웠니? 정도의 뜻입니다. 됐죠? 언제? 어제. 됐죠? 이 어제라는 이 시간적 부사가 있기 때문에 어제를, 즉 과거를 알리는 시간적 부사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did가 맞겠죠? 자, 추진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너는 어제 마사랑 싸웠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밑에 겁니다. has가 맞냐? does가 맞냐? 금방 내가 얘기했던 거. 여기서 내려고 했던 거. 여기 냈죠? 답은요. 그치. does. 볼 것도 없죠. 이해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왔잖아. have가 아니라 had가 나왔으면 이게 has가 될 수 있어. 물론 의미는 좀 알겠지만. 아시겠습니까? 왜? 그치. has pp가 가능하잖아. 즉 have 동사의 pp형이 had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진짜 꼼꼼하게 물어보고요. 굉장히 지엽적으로 물어보면은 정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어떤 때 우리는 has를 쓸 수 있느냐? 그치? has를 우리가 의문문에서 앞으로 당기는 경우에는 완료형일 때, 즉 뒤따라서는 pp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have 동사 원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do, does, did, 즉 일반 동사 do, does, did 첨가, 그 구조는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does 괜찮죠? 왜 괜찮습니까? she가 단수니까 s 붙이는 그 수일치 법칙에 따라서 s를 붙여야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가지고 있니? 무엇을요? 좋은 월급을 갖고 있니? 의역하면 그녀는 돈 잘 버니? 정도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have를 본동사 have를 쓰는 경우에는 앞서서 일반 동사를 취급하며 do, does, did를 첨가해야 되고, 그죠? 자, 다음에 여기에서 이 has가 앞에 나왔다는 건 뒤따라서 pp 형태를 적어야 한다. 즉 이때는 has는 조동사다.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앞서서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 있죠. 그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이거구나 저게 저거구나 마치 테트리스처럼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 동사의 경우 앞서 do, does, did 제가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드리는 거는 거기 안에 그쵸 did도 있고요 does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do도 있겠죠. 이런 애들 여튼 do, does, did를 첨가하며 동사는 그에 뒤따라서 동사 원형으로 쓰는 거다. 이거 챙겨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의문문의 즉 응답형 의문문의 네 가지 구조 복습을 좀 해보면 그쵸 비동사 주어 다음에요 have 주어 pp 다음에요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다음에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자 다음에 체크 포인트 5로 한번 넘어가 보면 6번이죠. 이 6번에서는 즉 부정어가 첨가되었을 때 한국인인 우리는 그 의미 해석에 있어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은 우선 한번 해석을 해보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죠. Didn't you spend Christmas with your family?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너는 했니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not이 붙어 있으니까 너는 하지 않았어? 정도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반 동사 spend이기 때문에 앞서서 지금 did를 첨가한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부정어 not까지 붙여놨죠. 최종 해석은 너는 쓰지 않았어? 보내지 않았어? 무엇을요? 크리스마스를. 누구와요? 당신의 가족들과. 다시 한 번 더 해서 야, 너 가족들하고 크리스마스 보내지 않았어? 정도의 뜻입니다. 그랬을 때 yes, I did. 그랬어? 정도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Yes, I did. 그랬어? 라고 지금 대답을 했는데 여기서 그랬어 라는 그 대답은 보냈다는 거야? 보내지 않았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랬을 때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한다? 그쵸? 여기 있는 didn't you는 그냥 빼버리고요. 뒤따라서 여기 spend부터 그 의미 범위 전체까지만을 우리가 두고서 즉 고려하고서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된다. 즉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보내다라는 동사를 여기 한번 집어넣어보라고. 앞에 있는 말은 헷갈리니까 그냥 지워버리라고요. 즉 여기 있는 내용 자체만 가지고서 여기 있는 이 동사가 알리는 동사 이하가 알리는 그 내용 자체만 가지고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나는 그랬어 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때 이 그랬어 라는 의미는 보냈다 라는 의미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밑에 문장 하나 더 보게 되면 Aren't you afraid he's gonna be angry? 정도가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두렵지는 않아? 너 안 무서워? 정도의 뜻입니다. 됐죠? 역시 여기서는 비동사 그리고 주어, 주격, 보어로 분석이 되겠죠. 여기는 편의상 대시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be going to가 좀 중요한데 be going to는 제가 적어놨나요? 안 적어드렸는데 한 번만 더 적어드릴게요. be going to 동사 원형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to 동사 원형 또는 동사 원형 할 예정이다 또는 할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시 생략되어 있다면 뒤따라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됐나요? 그래서 그는 할 것이다인데 그는 화날 것이다 정도가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너 안 두려워? 너 안 무섭니? 근데 뭐가 안 무서운데? 그가 화날 것이라는 거 안 무섭니? 정도의 뜻입니다. 자, 이랬을 때 대답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 칩시다. 대답을 yes, I am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 안 두려워. 이게 아니라 나 안 두려워가 아니라 나 두려워 라는 의미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헷갈리신다면 여기 aren't you 자체를 없애버리고 여기 are afraid부터 angry까지만 딱 한번 집어넣어 보라 이거죠. I am afraid 이렇게 읽잖아. 아시겠습니까? 나 두려워 정도의 뜻입니다. 너 그가 화나게 될 것 같은데 너 그거 안 두렵니? Yes, I am. 나 두려워해 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밑에 거 한번 다시 읽어보면 부정형에 응답할 때 의문문의 그 부정형에 응답할 때는 긍정을 기준으로 대답한다. 즉 앞에 있는 이 부정어를 한번 지워버리고 한번 지워보고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 한번 대답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가 진행을 다 했죠. 즉 의문문의 그 네 가지 구조 기본적인 네 가지 구조를 다 알아봤습니다. 질문이라는 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화 중 절반이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하는 것도 훌륭한 학습 또는 완벽한 학습, 성공적인 학습의 출발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클로징 사진 한번 또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내 모든 배움은 질문을 던지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뭐 설명을 잘 못 드렸어가지고 궁금한 게 좀 있다면은 아래에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